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모임이나 여행 등도 제한이 되면서 평소보다 이 층간 문제로 해서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살인 사건이 나고 흉악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오늘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삶의 질은 지금 20 후반 그리고 30이가 넘는 정도의 국가라고 우리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도 우리가 경제 10대 대국만큼 삶의 질도 좋아지려고 그러면 이 층간 소음 문제, 이 층간 공해 문제 반드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시급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건축 방식이 지금 후분양이 아니고 선분양 제도로 돼 있어서 이 방음 방진에 대해서 주택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길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입주하다 보니까 참을 수 없는 이 소음 공해에 속수무책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고요. 이게 그래서 더욱더 이 층간 소음 문제를 더 가져오는 거다. 소음 공해를 가져오는 문제다. 이렇게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 같은 층간 소음의 원인 진단과 일단 발생한 층간소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향후 근본적인 해결책은 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층간소음 기준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져 있는 이 기준 때문에 지금 살인사고도 나고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분쟁이 확대 조장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장관한테 이 층간소음 측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설정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올해 초 저는 그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돼서 발효가 된다고 그런다면 아마도 입주 전에 층간소음 문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되면 층간 소음 해결에 어떤 상당한 전환점을 마련해 줄 거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상임위 맡고 있는 우리 하영재 우리 의원님이 힘을 합쳐 주신다면 더더군다나 이게 빨리 신속히 문제 해결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더 좋은 대안들도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새 밑에 함께 해주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밝아오른 이민년 우리 호랑이의 기상으로 지금 또 선거철인데 지금 치사하게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좀 싸우려면 잘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멋있게 정책을 갖고 싸우는 대선이 돼서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국회도 적대적으로 대결하는 국회가 아니고 이제는 좀 일 좀 하고 좀 협상하고 대화하는 국회가 되도록 저도 이제 벌써 사선하고 있는데 하여튼 남은 기간 내가 정치랑 남은 기간이 있다 그런다면 좀 일 좀 하고 좀 대화 좀 협상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데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국회 되는데 함께 노력하고 앞장서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소음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환경 공해임을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도심지가 이제 거대해짐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음에 따른 피해들을 계속 받고 있고요. 이러한 피해는 이제 WHO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는 대기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부터나 아니면 건축물 내에서의 소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그렇게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는 거슬린다라는 것부터 해서 수면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노출될 우려가 있고요. 층간 소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보여야 될 내용들은 과거에 비해 이제 최근에 점점 더 소음에 대한 불쾌감이 증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제 환경 소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공기라든지 도로교통 소음에 대한
불쾌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본 내용인데요. 점선과 같이 2001년도에서는 이제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근데 실선인 2018년도의 내용 같은 경우는 보다 위에 윗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같은 레벨 크기이다 하더라도 최근에 평가해 본 결과 소음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어떤 원인 때문에 사람이 좀 더 불쾌감이 증가됐다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음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소음이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을 띠는 판단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선 같은 경우는 소음이 좀 민감하신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점선 같은 경우는 반대 소음에 조금 둔감하신 그룹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레벨, 예를 들어서 45dB이라고 하더라도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100% 가까이가 싫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반면에 조금 소음에 대해서 둔감하신 분들은 뭐 전혀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소음은 상당히 지극히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 같은 경우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교통소음보다 층간소음이 좀 더 민감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원인들을 나름대로 이제 검토를 해보면 교통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비행기가 하늘에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긴 하지만 명확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인 것과 함께 그다음에 내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부분들을 제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걷는 것 반해서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소음원이 나와 직접적으로 좀 가깝게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윗집이나 아니면 바로 옆집일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통소음보다는 층간소음이 좀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 내용은 유튜브에 있는 하나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뒤에 서 있는 남성분이 이제 옆집 소음에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옆집 사람과 대화를 하고자 이제 옆집 사람이 이제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이제 뒷모습에 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계신 여성분은 헤드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사람이 항의 아닌 이제 컴플레인을 했지만 전혀 못 듣고 지나치거든요. 본인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오해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소음에 대한 불편함이 좀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여러 층간소음은 그 자체가 상당히 불편함을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무리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뭐 변호사 분이든 아니면 판사 분이든 하더라도 층간소음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간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소음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은 바닥 충격음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 충격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닥 충격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린이의 행위라든지 아니면 어른의 보행들, 그다음에 가구를 이동하는 그런 소음들로 지칭을 할 수 있고요. 크게 이제 중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경량 충격음은 이제 좀 더 낮은 주파수 성분이 많이 있어서 구조라든지 슬라브 두께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평가는 63Hz부터 500Hz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량 충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좀 더 가벼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질 때 발생하는 충격음이기 때문에 좀 더 중고주파 쪽 성분이 많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주파수는 125에서 한 2000Hz 정도까지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후 확인 제도라고 해서 이제 2017년 7월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사후 확인 제도는 현재까지는 사전 인정 제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닥 구성을 설치하는 조건이었지만 이 부분은 이제 건물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일부 세대를 샘플링해서 이제 바닥 충격음 성능을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한 세대수 선정 방법이라든지 측정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단지 세대수는 이제 5% 정도의 샘플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는 2%에서 시작해서 이제 점차 증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짓고 나서 이제 성능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건설하기 초기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하거나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좀 더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법 규정들을 만족하기 위한 저감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바닥 충격음 저감 대책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음 특성을 바꾸는 표면 완충 공법이라든지 무겁게 만드는 중량 고강성 바닥 공법, 그 다음에 완충제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진동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뜸바닥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닥에서 슬랩 하부에서 소리가 방사되는 소리를 차단하는 방식인 차미중 천장 공법,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충 공법은 이제 카페트라든지 직접적인 표면에다 좀 더 유연한 재료, 완충성 있는 재료를 직접 깔겠다라는 방법이고요. 고강성 공법은 말 그대로 건물을 무겁게 만들어서 진동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뜸바닥 공법 같은 경우는 슬래브 위에 완충재를 설치해서 상부에서 발생되는 진동이 하부에서 전달되는 부분들을 좀 저감시키는 그런 방안이 되겠고요. 차미중 천장 공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천장 마감을 하고 있는데 그 천장 속에 공기층을 키우거나 아니면 천장 마감재를 2겹이나 3겹을 이제 식용을 해서 방사되는 소음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감 대책을 가지고 이제 국내나 국외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본의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천장 속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 내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노란색 이제 포대 형식으로 이제 만들고 그 속에다가 흡음재를 채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흡음 재료를 천장 속 공간에다가 이제 듬성듬성 이제 배치를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한 10dB 정도까지 소음을 줄일 수 있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국내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블록에 대한 설치인데요. 이제 블록은 폴리스티렌 폼으로 만들어져 있고 중간에 고무 발이 중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는 그림과 같이 한 50cm 정도 되는데요. 5cm 정도 되는데요. 주목해야 보실 것은 완충제 위에 올라가는 콘크리트가 두께가 150mm입니다. 그래서 경량 콘크리트 올라가긴 하지만 두께가 150이라서 국내의 바닥 구성이라고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성을 통해서 이 기술에서는 약 15dB 정도 성능이 개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달대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그 천장 틀을 설치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이 달대를 제거를 하고 이제 벽 부분에다가 천장을 지지하게 함으로 해서 상부에서 발생되는 진동이 달대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도록, 그래서 충격음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완충제 위에 보통 이제 기포 콘크리트와 마감 몰타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포 콘크리트 대신에 몰탈층 해서 2겹이 설치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중 자체가 과거에 했던 기포 콘크리트보다는 좀 더 무거워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진동에 대한 효과를 높이겠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기포 몰타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는 있지만 완충제 두께도 조금 커졌고요. 그 다음에 기포 같은 경우도 고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충제 위에 올라가는 하중들을 높게 가져감으로 해서 좀 더 성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건설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강도 몰탈이나 철제 봉을 가지고 2배 정도의 중량을 가진 바닥층을 만들겠다라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체적인 하중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조금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구조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라멘 구조가 좋고 벽지 구조가 좀 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구조 형식에 대한 부분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건물이 가지는 구조라든지 적용되는 완충제, 또 그다음 여러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성능 개선을 방향을 잡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까지는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슬래브 위에 올라가는 이제 완충제 포함한 온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인가, 그 110mm 두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 설치되는 천장은 반드시 설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건설사에서는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들은 당연히 이제 새롭게 개발되고 좀 더 이제 기술이 효과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 같은 경우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좀 더 최적화된 방안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주 중인 공동주택입니다. 이제 최소한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려 그러면 계시는 분이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나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성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주 추운 곳에 계실 때 뭐 창 쪽에다가 뭐 뽁뽁이 같은 거 붙이면 좀 더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제 간단한 그런 개선안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바닥 청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술의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그냥 가만히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거주 중인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축 대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당장에 그런 기술들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생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여러 매체들이나 아니면 자료들 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고 계시고 인지를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음이 발생시키면 남에 피해 준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이제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판단할 때 문제는 아래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이웃한테 이제 화를 내게끔 일부러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본인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소리가 들리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몇 데시벨이 들립니다고 했을 때 과연 40데시벨, 50데시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감적으로 감이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생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특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소리 자체가 어느 정도 크기가 들리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인보다는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노출시켜주고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행위에 대한 조심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에 교육과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77%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는 휴식방해, 수면방해, 짜증, 스트레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예방 및 중재가 필요한 것이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로는 층간소음 갈등 예방 지원, 전화 상담 및 현장 진단이 되겠으며 행복한 주거 환경 조성, 이웃 간 배려 문화 및 화해 분위기 조성이 운영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12년도에 수도권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14년도에 전국으로 확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21년도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수행하고 환경보존협회에서 서울 지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은 소원진동법,
그다음에 동시행령을 근거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 근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 피해 사례 조사 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에 준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되겠으며 관련법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조직 현황은 한국환경공단에 23명이 근무하며 본사에 16명이 층간소음 이웃사이 콜센터 운영관리, 그다음에 전화상담, 현장 진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본부, 지역본부에서 7명이 근무하며 현장 업무, 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존협회에서 13명이 근무하며 서울 지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콜센터에 9명이 근무하며 전화상담, 안내문 발송, 우편 발송, 그다음에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절차는 관리주차가 있는 아파트, 또 관리주차가 없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지속 시에 소음 측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및 현장 진단을 2012년부터 21년 9월까지 총 24만 1000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단계 전화 상담으로 약 72%가 해소됐으며 2단계 현장 진단으로 간 거는 27.9%가 되겠습니다. 27.9%에서 67,260건이 대비 추가 전화 상담으로 약 73%를 추가로 해결하고 약 25.6%, 약 17,000건이 현장 진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진단은 약 509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전화 상담, 그 다음에 2단계 전화 상담에서 해결된 것을 빼고 나면은 약 7.1%가 현장 진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음 측정 및 초과 현황입니다. 소음 측정은 총 2,197건을 수행해서 미초과가 2,024건이 나왔고 초과된 게 약 173건이 나왔습니다. 약 7.9% 정도 되겠습니다. 지역별 전화 상담 및 처리 현황을 보면은 서울, 인천, 경기가 약 71.6%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현장 진단 방문 신청도 서울, 경기, 인천에서 약 63.9%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유형별 현장 진단 신청을 보면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약 67.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망치질이나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주거 형태 및 거주 형태를 현장 진단을 보면은 주거 형태의 아파트가 약 79.1%로 가장 높고 거주 위치로 보면은 아래층에서 민원 제기하는 것이 80.6%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을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 이제 노력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발생 초기 갈등 조기 해소를 위해서 선제적 대응으로 관리 주체가 우선 상담을 실시하고 갈등이 지속 시에 층간소음 이웃한테의 현장 진단 신청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서울 지역을 현장 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보존협회를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지정하도록 환경부에 고시에 반영시켰습니다. 안내문 발송 방식을 횟수를 간소화하고 대기간을 약 2개월 정도 단축시켰습니다.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 우편을 4번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등기 우편 1번으로 수정을 하고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을 4번 보냈는데 이거를 2회, 최대 2회까지 보내서 처리하는 걸로 개정했습니다. 관리 주체가 우선 중재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저감 물품 세 세트를 사전에 제공했습니다.
층간소음 자가 측정을 위한 소음 측정이 무료되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20대를 운영해서 109개 단지의 대여를 완료했습니다. 21년 현장 진단 신청은 20년 동일 기간 대비 약 20%가 감소됐습니다. 콜센터 전문화를 추진했습니다. 일단 전문 상담가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콜센터 회선수 증설을 5회선에서 8회선으로 증설했습니다. 콜센터 전화 대기 시간을 과거에는 한 26분 걸렸는데 1분 이하로 단축시켰습니다. 수신율도 20년 대비 21년도에는 98% 거의 100%에 가까운 수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국가정보 시스템에 층간소음 현장 진단 신청 후 진행 사항을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 사례, 조사 상담 등의 절차, 방법에 관한 규정도 고시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분석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 등가소음도 평가 시 1분 단위로 평가하던 것을 1초 단위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 및 분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측정 기간 동안 동작 감지, 출입원을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층간소음 기준 개정 관련 저희가 용역 수행한 결과입니다.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에 따른 성관심 반응에 관한 연구를 19년도부터 20년 6월까지 6.5개월간 환경음향연구소하고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했습니다. 실생활 층간소음 피해 완화를 위한 기준안이 제시됐습니다. WHO 2018년도 성가심 비율을 소음 레벨 교통소음 권장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약 10%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기준안 검토가 제시됐습니다. 소음 측정 설계 기준 성가심 비율 국가마다 다르지만 10에서 2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가심 비율을 10에서 20% 적용 시 등가소음도는 38dB에서 41dB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층간소음의 한계점은 건설 단계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미해결 시 이쯤인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해법 부재, 미적용 시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상대 세대가 중재 상담 거부 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이 발생원이 어디서 발생되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쯤인 간의 감정 문제를 확대 시에 층간소음은 해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갈등 시 시초지만은 이웃 간의 감정 문제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화로 발생 초기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계획 준칙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 사례 조사 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제4조 전문기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LH에서 건설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층간소음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증거는 LH에서 현장 진단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사업 승인 및 인허가가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서비스 제도 개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가 층간소음 무료 측정 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20대에서 50대를 확대 운영해서 관리 주체가 자가 측정 및 측정 결과를 중재 상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방문 3당 시 관리 주체에게 저감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요거를 관리 주체가 관리 주체에게 안내문 발송 시에 저감 물품을 동봉하여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문 3당시 양세대가 동의한 경우 스음 세대에서 소음 측정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방문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스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발제, 뒤에 발제로 나눠서 한번 코멘트 내지는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그게 이제 토론의 메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김 과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를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좀 심각하게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공도주택 뭐 온갖 이제 복합 건물들 뭐 입주자들이 80%가 이제 전 국민의 80%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코로나 문제 이제 이런 것들까지 겹쳐서 이제 층간소음을 비롯해서 다양한 뭐 주차 갈등, 간접 흡연, 뭐 동물 사육까지 다양한 이제 입주자 간의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층간소음 문제는 좀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마련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발제자들도 말씀을 해주신 사항들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건축 규제 측면에서는 이제 바닥 구조 득계 등 이제 건축 기준 강화, 그리고 차음 성능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이제 사전 성능 인정 제도, 또 이제 새로 이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후 확인 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활 과정에서는, 생활 소음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에서는 환경문제조정위원회 및 환경공단 이제 해서 조정과 이제 분쟁 조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제 경찰법 단계에서는 이제 경범죄처벌법, 인근 소란 행위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또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들의 자율규약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 단지들이 또 자체적인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다고까지는 보기는 어려워도 규약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택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이제 긴장을 하고 자기 통제를 하고 또 기술 개발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축적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이제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 단계에서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진다면 생활 단계에서의 분쟁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력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동시에 사후 보강이라든지 이제 기존 주택에 대한 보강 기술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층간소음이 저감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국가 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입주민 이제들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는 입주자들이 이제 층간소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할 이제 뭐 선언적 의무와 이제 관리 주체가 개입할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자치 조직을 이제 둘 수 있도록 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이제 발제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국토교통위원회도 발의가 되어 있는 법안들이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동체 활성화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행안부 그리고 이제 자치분권위원회 등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공동체가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고요. 저희 국토부에서도 매년 이제 우수관리단지 선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제 활발히 뭐 코로나라는 시기에 이제 비대면 이제으로 해야 되는 제약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많은 모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확산시켜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제부터 해서 건축 제도부터 해서 이제 생활관계, 그 R&D, 기술 개발, 갈등 조정, 나아가 이제 민영사상의 이제 그런 이제 그 논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근에 화두가 된 그 층간소음 기준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지금 현재 기준이 이제 2014년도에 이제 환경부와 국토부가 이제 함께 공동 부령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 부령을 갖다가 만들면서 층간소음 기준이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저희 환경공단의 그 이오사이 센터가 이 서비스 영역을 갖다가 이제 그 서울 수도권에서 그 전국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제 그 시기하고 이제 맞춰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공동 부령으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층간소음을 갖다가 별도의 그 소음도를 갖다가 이제 법으로 정해서 규율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사실 거의 없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을 갖다가 취하게 되었던 이유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많은 그 층간소음 이제 문제가 있었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층간소음에 관해서 분쟁 조정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에서 이제 이 직접적으로 소음도를 갖다가 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출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저희 환경부는 이제 층간소음 기준으로 40dB를 갖다 제한했었고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43dB를 갖다가 이제 제한을 해서 이제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최종적 국토부에서 이제 제안을 하셨던 43dB로 이제 층간소음 기준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그 당시 예측보다 이제 민원 같은 데서 이제 그 기준 초과율은 당초 예측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측정했을 때 기준 초과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민원 자체는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증가를 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층간소음 기준 자체가 실제로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층간소음을 갖다가 좀 줄이는데 효과를 갖다가 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전에 이제 그 김영구 의원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점점 시일이 흐르면서 이제 국민들이 그 소음에 대한 어떤 민감도와 관심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측면도 이제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의 기준이 과연 이제 국민 생활의 불편을 갖다가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문제 제기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환경공단에서 발표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 환경부는 이제 WHO나 이제 EU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방법론을 갖다가 좀 이렇게 빌려와서 실제로 사람이 첨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갖다가 이제 반영해서 실질적인 기준 개선 연구를 갖다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만 이제 놓고 보면은 그 첨감 실험에서 이제 지금 현재 기준의 43dB 같은 경우에는 매우 성가시다고 느끼시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3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WHO가 제시하고 있는 10%라든가 기타 이제 다른 해외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10에서 20% 범위에 따른 이제 그거보다는 그 불편을 갖다 느끼는 사람이 약 1.5배에서 3배 정도 이제 많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 환경부 입장에서는 현행보다는 좀 강화된 수준, 그러니까 최소 그러니까 성과시험 비율을 가지고 10%를 적용했을 때 N은 38dB, 최대값인 그 20%를 적용했을 때 41dB 정도가 나올 텐데요. 어쨌든 이 정도 범위에서 조금 강화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반응을 갖다가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층간소음 기준은 이제 기준값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 WHO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10% 기준을 갖다가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명 중에 1명은 이제 그 기준 정도의 소음에 대해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매우 성가시다는 이제 불편함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게 완벽하게 갈등을 없앨 수 없다면은 그 이웃 간의 오만한 생활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갈등 관리가 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고 이웃 간의 생활 예절과 매너의 문제라는 측면이 같이 있고요. 특히 심리적인 요인이 문제 발생과 해결에 매우 이제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든 층간소음 갈등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나 환경부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토부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지역 공동체 관점에서 주민 자치적으로 스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체계를 갖다 갖출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환경공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음 측정기를 갖다가 이제 아파트 단지에 이제 빌려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도 이러한 그 공동주택 내에서 자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이제 조금 이제 그러한 목적이 있고 실제로 매우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확대할 그런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보다 조금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아파트 단지 안에 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같은 그 주민자치 기구가 갈등이 발생했을 초기 단계에서 이제 서로의 입장을 갖다가 좀 듣고 그 어떤 그 제3자적이고 그 주민공동체 관리의 입장에서 청취하고 이렇게 그 중간에 갈등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고 이제 뭐 일선 시군구, 그 다음에 뭐 이제 지금 현재 뭐 그 운영하고 있는 뭐 어떤 그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민 생활과 바로 가까운 옆에 있는 곳에서 바로 이제 갈등 초기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개입을 하면은 좀 더 많은 효과를 갖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뭐 환경부, 국토부와 함께 뭐 시군구, 뭐 경찰청, 그 다음에 기타 갈등관리 전문가 등이 함께 협력을 해서 그 갈등관리 현장에서의 그 초기 대응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뭔가 좀 좋은 방안을 갖다가 이제 찾을 수 있게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토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 뭐 그 바닥재 건축 기준 개선 등의 어떤 이제 제도 장치와 이제 기술적 개선을 통해서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계속 감소시켜 나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웃 간 갈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단순 행정적인 개입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좀 관리할 수 있게 저희 행정기관과 함께 모두가 좀 함께 가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건설사 여러 이제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렇게 서로 듣고 교류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설사에서는 이제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서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연구를 해오고 또 개발된 제품들을 현장에 적용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2022년 이제 내년 7월에 그 시행이 예고된 그 사후 성능 확인 제도가 이제 그 발표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사들이 조금 더 과거보다도 몇 배 더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도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팀을 이끌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은 발표가 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아직 기준이 명확하게 지금 내려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바닥 충격음 뭐 인터넷 찾아보시고 하면 자료들이 많겠지만 그 충격음이나 이런 것들을 즉 그 충격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백머신으로 하겠느냐, 임팩트볼이라고 아까 발표할 때 보셨겠지만 이렇게 고무공 같은 거로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현재 어떤 걸 할 건지 명확하게 지금 내려지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애로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이제 건설사들에서는 그 바닥 충격음 저감을 위해서 지금 아까 발제한 내용 중에도 있겠지만 중량 고강성 바닥공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완충제를 이용한 뜸바닥 공법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천장을 이용한 특히 아까 저희 롯데건설이 하고 있다는 그 천정을 좀 개선해서 하는 이런 공법들에 이제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그 벽체 지지형 그 천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 보면 그 그림에서도 봤지만 그 달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천장 틀을 받쳐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연구에서는 그런 걸 이제
대부분 제거를 해가지고 이제 우에서 생기는 이런 충격이나 이런 게 전달되는 걸 좀 줄이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그 완충제도 이용하고 이렇게 두 개를 또 결합을 해서 이제 최소한 그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설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건설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건설사들에서는 이제 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이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최우수 등급이나 우수 등급을 받게 되면 뭐 취득세라든가 뭐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 건설사에서는 이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런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그 토론에서도 이 중요한 층간소음이란 부분이 그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냐? 또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득세나 이런 용적률 이런 거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쪽에 힘을 쏟느냐 아니면 다른 부분에 힘을 쏟아서 그 점수를 받느냐 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서 이런 대책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서 그 지금 현재 층간소음 개선이라면 층간차음공사죠. 이게 차지하는 그 비용이 전체 우리가 생각하는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뭐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이런 층간 차음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사 비용이 조금 더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 뭐 가격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간단하게 1제곱미터 당 보통 10,000원 안쪽으로 이 비용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이게 지금 최소 앞으로 한 2~3배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증가가 돼야 이로 인해서 그 관련 시장도 좀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그 연구나 이런 개발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말씀 나왔지만 층간소음 관리는 환경부에 의한 그런 이제 층간소음 관리, 그다음 국토부에 의한 이제 공동주택 관리, 그다음 건설 기준 관리, 그다음 공동부령에 의한 층간소음 이제 그 범위와 기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선 환경부의 이제 층간소음 관리에서는 이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죠. 아까 말씀하신 자료집 21페이지에 있는 그런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법에는 어떠한 뭐 행위 규제나 행위 제한이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즉 이 말은 그 뭐 환경분장으로 가던가 아니면 공단에서 뉴스센터에서 측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행위 기준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이제 국토부 소관의 이제 주택 건설 기준에서는 바닥 구조 두께 정해져 있고 층간 바닥 충격음 기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 차단 구조 성능 인정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입법부에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즉 지금 현재 21대 국회고 이제 2년 전부터 4년간은 이제 20대 국회였는데 이때 발의됐던 법률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나왔던 얘기들 다 거기 들어 있어요. 20대 국회에서는 우선 이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이 사후 성능 평가제 도입해야 된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던 게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인지는 문헌까지 확인 못했지만 21대 국회에 지금 똑같이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조홍천 의원님도 발의를 하셨고 양경수 의원님도 발의를 하셔서 세 가지 안건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 계류 중입니다. 논의를 좀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또 다른 걸로는 조경태 의원님께서 20대 국회 때 이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이거 상한을 하향 조정, 즉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하셨습니다. 그때 그때 이제 주택법 소관 검토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하나는 구체적인 법률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걸 법률로 만들 수 없다. 두 번째, 현재 건설 현장에서의 그런 상황이 반영이 됐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과학적인 수치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수치가 과학적으로 맞느냐,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일단 이것도 임기 만료 폐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근데 오늘 얘기 나온 걸로 봤을 때 특히 환경공단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환경공단에서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그 현장 측정 결과 소음 측정 초과율이 7.9%라는 거는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즉 7.9%만 이제 일단 그러면 나머지 92.1%의 그 입주민들 또는 신청하신 분들은 얼마나 실망했을지 이게 눈에 보입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왔을 때는 분명히 이웃사회센터에 신고할 때까지는 참고 분명히 이거는 넘을 거야 라고 분명히 기대를 하고 했을 텐데 92.1%의 그런 신청자분들은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층간소음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해 주신 그런 연구 용역 결과 38dB부터 41dB 이 사이에 어느 정도에서 결정이 돼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공학도가 아니라서 이제 교수님께 이제 자장을 맡으신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요 층간소음 기준과 이 바닥 충격음 차단 기준 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개의 기준, 즉 건설할 때의 기준과 생활 환경에서 느끼는 그런 기준은 분명히 현재보다는 강화시켜서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지자체의 역할이다, 아니면 또 시공사의 역할, 정부나 또 소비자, 거주자들의 그런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 기반의 그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전국 단위에 어디에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유병률과 일단 피해의 종류, 어떤 유형으로 피해가 있고 그때 그 피해는 어떤 건축 구조였으며 어떤 거주 형태인지 등 다양한 변수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2년 정도에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과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층간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기초 연구가 수행이 된 바가 있지만 부탁컨대 환경부 또는 국토부에서 이 층간소음의 노출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 본격적으로 한번 시행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